의문 타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조기준, 김은태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10시부터 유튜브 댓글로 의문점과 그리고 토의점들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질문을 뽑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의문점 무엇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 기대 섹터는? 이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FOMC가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가 됐고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는 1.5%로 다시금 줄었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에 딱 맞는 금리 인하 수혜주 섹터는 어디인지 조기준과 김은태 매니저님들께 콕콕 집어달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전지의 강한 반등, 추세 돌렸나?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2차 전지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있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비안과 대규모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모양새고요. 또 트럼프 재집권에도 IRA 체제를 쉽게 바꾸지 못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추세라면 2차 전지에 대한 것은 돌아왔는지 한번 매니저님들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기준, 김은태 매니저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나와주세요. 코스피 지수는 0.7%, 코스닥은 1.4%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오후장은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지 그에 따른 우리의 전투 태세도 좀 달라져야겠죠.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 댓글이 오늘 특별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아무래도 날이 날이니만큼 금리 인하,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국내 수혜 섹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 2020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인하가 두 번 연속 나왔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아쉽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치로 이렇게 놓고 보면 100bp 인하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25 연결되다 보면 100을 못 채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인데 그건 그렇고요. 일단 인하한 오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수혜 섹터를 찾아볼 만합니까? 일단 평소보다는 이번 달 회의가 관심도가 좀 낮았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는 게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거는 다들 알고 있다시피 제약바이오가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락적으로는 이미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해 봤을 때는 이런 상승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차피 금리 인하는 기정화된 사실이었고 거기에서 하나냐 아니면 동결시키느냐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이미 한번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일부분에 대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약바이오들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일반 업종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특히나 개별 이슈가 있었던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이 고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다고 이제 다시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보다는 오늘로써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일단은 꼽아주시긴 했는데요. 뭐 제한적인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조언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기준 매니저님 생각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연준의 금리 인하 사실은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이미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찾아볼 만한 섹터가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 전에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였던 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을 때 투자할 데가 없을 때 유일하게 이제 해지 관련해서 이제 투자했었던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뭐 베이비 스텝으로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시장은 영향력은 없는데 지금 현재 피봇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느리게 갈 거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느리게 오랫동안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있을 때 좀 크게 보면 너무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만 쳐다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고 하면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완화되면 우리 환율도 좀 안정화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위험 자산으로의 투자가 좀 늘어나는 거죠. 채권 투자보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위험 자산 투자가 늘어나고 주식 투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보면은 많은 주식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모든 주식 세트에 다 좋다. 특히 글로벌하게 가장 네. 시장에서 약했던 대한민국 주시장이 가장 좋은 수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어쨌든 기지개를 좀 켤 수 있다라는 기회로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금리 인하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긍정적인 뷰를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또 강한 섹터가 있잖아요. 2차 전지. 어제는 그렇게 숨죽이더니 오늘 기지개를 제대로 켜고 있어서 근데 우리에게 아직 2차 전지는 믿음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해서 그래서 궁금증이 오늘 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추세를 돌렸습니까? 추세를 돌렸다라고 조심스러워요, 하기보다도 질문 자체가. 네, 모든 전반적인 섹터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반도체도 추세는 돌린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거를 다시 반발 매수세로 어느 정도 다시 원위치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쏘아 올린 머스크라고도 제가 한마디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네, 머스크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악재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이제 악재 조건이었는데 일단은 머스크가 지지하는 것도 있었고 또 어차피 테슬라에 대한 주가들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서 낙폭은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회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오늘은 좀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또 한번 또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니까는요.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반등하는구나 라는 것보다는 그냥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어차피 그동안에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또 희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뭐 길게는 많게는 뭐 7, 80%도 빠진 종목들도 있었고 또 적게는 4, 50% 이상은 기본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바닥에서 여기서 더 떨어져 봤자 4%에서 5% 이내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는요. 오히려 저점에서는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도가 일단은 실적을 안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는 기정화된 사실이었고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자에 대한 폭을 줄여놓고 있고 내년도 1분기부터는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연말부터는 2차 전지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2차 전지 가운데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와 함께 협력하는 사업 비중도 높고요. 유럽 이산화탄소 규제에 따른 수혜도 클 것이다라는 게 그 배경인데요. 기준 매니저님은 LG엔솔 어떻게 보실지. 뭐 2차 전지 큰 그림에서 이거부터 들어볼게요. 투자 매력도 10점 만점에 저는 7점 정도. 7점. 네. 뭐 왜냐면 LG에너지는 지금 센 업체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실적도 지금 현재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갔다 올라갔다 지금 현재 박스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는 돌파하겠지만 당장은 아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IR을 폐지하네 만에 계속 얘기하는데 내년 1월 20일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IRA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텐데 많은 사람들 상하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절대 없다.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금투세 폐지하네 마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폐지 수준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시장이 힘들었습니까? 쉽게 한번 공언했던 얘기가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년 1월까지도 우리가 아무리 폐지되네 마네 해도 결과는 알 수 없는 거고 내년에 막상 이제 트럼프가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막상 공언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토론을 하고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트럼프 정부가 우리 IRA 그대로 갈 거야.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오전 10시부터 댓글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두 분께 답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합타임 시점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 공략해야 되는지 종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태 매니저님으로 바로 이어질게요.